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네,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게 과학적 발언은 아닌 것 같은 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에 우리 석유 터졌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믿겠어요. 석유 터졌어요. 근데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로 시작해서 뒤에는 140억 배럴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한 말과 어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안덕근 장관도 굉장히 그건 파봐야 알고요. 시추해 봐야 알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선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부가 뭘 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석유공사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동해 이제 가스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동해에서 석유 약간 가스가 좀 나오는 요거를 확보해서 90년대 후반에 확보를 해서 조금 나오죠 거기서. 그렇죠. 뽑아내고 있었는데 요게 고갈이 됐습니다. 2021년도인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더 이상 요거는 이제 폐쇄를 해야 되고, 요 근처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추가 자원을 찾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슨 오늘 보니까는 프로젝트 이름이 광개토 프로젝트, 그래서 2022년에 석유공사 내부에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팀을 꾸렸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오늘은 무슨 뭐 대왕고래 팀이 있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름은 그렇게 전왔는데 그러니까 석유공사 차원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요. 추가로 찾아보자. 그럼 찾은 겁니다. 찾는데 뭘 하냐면 땅 속에다가 지진파 쏴보고, 그다음에 지진파 쏜 결과를 놓고 슈퍼컴퓨터 뭐 이렇게 분석해보고 또 쏴보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 땅 밑에 이 해저에, 이건 심해 밑에 있는 거니까 심해 해저에 뭔가 있을 가능성을 계속 추적을 해온 건데, 그러면서 데이터가 자기들은 쌓였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잔뜩 쌓였는데 이 데이터가 쌓인 거 가지고 뭔가 석유공사보다 훨씬 전문성 있는 이런 어떤 집단한테 이제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 설명이 아니고. 뭔가 전문성 있는 이 전문가한테 한번 요 데이터들을 맡겨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하자. 그게 액트지오. 그래서 찾아낸 게 미 액트지오라는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입니다. 요 회사한테 요 분석을 맡긴 거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렇죠. 이 액트지오사가 지난해 2월에 보낸 데이터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분석을 해서 지난해 말에 석유공사로 회신을 했는데 그 회신의 내용이 석유가스 부존량이 최대 140억 배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회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사실은 이때 이미 140억 배럴이 될 수도 있대라는 걸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정부의 얘기입니다. 호들갑 떨면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각 이제 또 국내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엊그제 보고를 한 거지고, 지난주에 보고를 한 거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바쁘게 다른 일정도 있는데 발벗고 나서가지고 요거를 발표를 했다. 요게 이제 정부가 하는 설명입니다. 첫 국정 브리핑이라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2년이 좀 넘었는데 국정 브리핑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그 첫 국정 브리핑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석유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 언제냐면 2030 몇 년쯤에 첫 시추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국정브리핑도 짧게 국정브리핑이 왜 나왔는지의 맥락을 설명드리면 예. 지난번에 기자들하고 뭐 좋은 자리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좋은 자리, 고기 먹는 자리, 김치찌개 먹는 자리. 뭐 그런 자리죠. 그런 거기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기자들하고 좀 더 좋은 자리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프레스 프렌들리하게 제 표현입니다. 프레스 프렌들리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 스태핑을 뭐 되살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정 브리핑의 방식으로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많이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거듭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한 얘기고 국정 브리핑이라는 게 뭐 어떤 형식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첫 타자로 국정 브리핑이라는 형태로 요 얘기가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요 얘기는 이제 이 석유 내지는 뭐 가스 이런 새로운 자원이 140억 배럴 뭐 삼성전자의 시총의 뭐 5배 가량 그러면 계산해 보면 2,200조 원인데 어쨌든 그게 묻혀 있다라는 묻혀 있다라는 묻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국정 브리핑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를 하고 브리핑이면은 뭐 질의응답도 있고 이래야 되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요 얘기만 하고 들어갔어요? 바쁩니다 하고 가버렸다. 왜냐하면 옆에 안덕근 사업부 장관이 있긴 있던데. 있는데 왜 대통령이 빨리 갔냐면 어제 뭘 했어야 되냐면 한국 그리고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너무 빨리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덕근 장관이 아니고 내가 전달해야지.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은 신발도 안 벗고 막 달려와서 신발도 안 신고 달려와서 그 정상회담 해야 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빨리 발표하고 다시 돌아가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 다시 복귀했다. 네, 이게 국정 브리핑이다. 네. 질의응답은 없었다.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이게 재밌는 기사 좀 소개시켜드리고 이게 중앙일보가 올해 2월 23일에 보도한 거예요. 올해 2월 23일에. 그러니까 3달 조금 더 된 거죠. 단독 동해에 석유 구멍 24개, 석유공사 10% 가능성 뚫는다. 이건 10%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동해 쪽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 그 방금 얘기했던 광개토 프로젝트 지금 대륙붕 지구에 이제 또 구멍 뚫어가지고 석유 파는 거 이거 2월달에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탐사 시추 비용은 한 공당 하나 뚫는데 6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여기에는 써 있어요. 여기는 600억.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건 1,000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3달 새에 왜 400억이 뛰었나? 이제 이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게 석유공사는 유전을 개발해 약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3달 전에는 11조가 됐는데 11조? 지금 2,200조가 됐어요. 지금 3달 만에. 2,000조. 2,000조가 됐어요.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원래 석유공사는 원래 동해 뭐 그러니까 전국에 이 주변 바다에 다 뚫어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나름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독 기사로 나온 거고 이 근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이 근처. 그 근처겠죠. 동해 이 근처.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뚫으면 석유가 어느 정도 매장량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데이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어떻게 11조 원이 2,000조가 됐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고 어제 이제 140억 배럴 이게 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140억 배럴이 어떤 거냐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전 세계 이제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15위 브라질이 127억 배럴이거든요. 브라질을 제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브라질을 제껴. 14위가 카타르야. 그러니까 카타르 다음이야. 믿어져 이게? 우리 이제 알래스카나 뭐 이런 데처럼 국민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당으로 그냥 뭐 차 한 대씩 줄 수도 있어. 이거 실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나는 신빙성이 솔직히 여기서 확 떨어진 게 복지 천국 되겠다. 카타르 다음에 우리나라가 산유 이 정도가 된다고? 와 이건 너무
브라보. 아니 뭐 되면 좋겠다. 난 진짜 애국자야. 그렇기 때문에 아니, 되면 좋지. 되면 좋은데 되면 좋지.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카타르 다음 산유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수치도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원래 그 석유 탐사 단계가 5개 단계가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표나 지질 조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공사가 그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외교해가지고 석유 나는 유전들 많이 사들이고 네. 상당히 사실은 노하우는 있습니다. 노하우는 있는데 그때 실패도 많이 했지만 노하우 있는데 지표 지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가 끝나면 탄성파라는 걸 땅 밑으로 쏜대요.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 고가지를 한 상태고 예. 그 다음에 탐사 시추가 실제를 파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실제 그 석유공사도 해외에서 실제로 석유가 나는 유전들을 많이 샀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물이 더 많아요. 그렇지. 그랬었지. 그래서 예.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데 파서 석유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매장량 확인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석유가 어떤 질의 석유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유 생산 단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에서 이루어진 거는 지표 지질 조사하고 탄성파. 탄성파까지만 된 거고 예. 그러면 사실은 갈 길이 멀긴 한 거죠. 한참 멀죠. 멀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되고, 140억 배럴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매장량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인간의 몸도 있잖아요. 청진기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RI 검사라고 하나요? 이런 거 저런 거 뭐 엑스레이 검사 다 해봐도 그래서 종양인데 물혹일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종양인 것 같아요라고 정밀하게 검사가 끝났어. 그래서 아예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수술해서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랐는데 봉합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큽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그냥 어떻게 물리적인 다른 약이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파서 확인을 해야 돼. 파서 확인을 하는 단계가 우리 인체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정밀한 의학 기술로도. 근데 저 땅 밑에 지금 보통 대륙붕이라고 하면 한 200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 땅 밑에 지금 전자파로 한번 툭툭툭 이렇게 탄성파로 눌러본 거잖아요. 200m가 아니라요. 예. 1000m예요. 지금 여기- 수심이. 수심은 여기는 동해는 한 1000m 됩니까? 1000m예요, 지금. 대륙붕이면 좀 솟아올라와 원래 있잖아. 보통 그런데 어쨌든 예. 여기는 지금 동해는 1000m고 1000m고. 그 밑으로 이제 한 1000m 이상 또 파야 되는 더 뚫어야 되는 거죠. 더 뚫어야 되는 거야? 뚫어야 되는 바다만 거고. 1000m고 그 밑으로 이제 더 뚫어야 되니까 한 3000m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더 웃긴 게 그러니까 경제성을 따질 때 예. 이 매장되어 있는 거를 파서 실제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건 심해에 있는 광고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어떤 뭐 예를 들면 육지에서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산 비용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면 경제성을 평가할 때 훨씬 더 많은 생산 비용을 감수하고 이것을 개발했을 때 그만큼의 어떤 이 이익이 나느냐를 같이 따져야지 사실은 이게 이익이다라고 했을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동해 가스전 지금 이제 나오던 거 이제 고갈된 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개발할 때 1조 원 이상이 들었는데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거둔 이익이 2조 뭐 얼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을 들였고 2조 6천억 원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1조 4천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뭐 220%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이게 에너지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 사업 치고는 또 속이 뭐지? 그렇게까지 또 성공한 것까지는 아니지 다행이긴 한데 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중앙일보 단독 기사라고 말씀하신 게 시점이 언제인 거죠? 2월 23일이요. 올해 2월. 올해 2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올해 2월이요. 올해 예. 2024년. 그럼 더 이상한 게 예. 아까 말씀하신 고 이제 매장량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매장량 정도면은 지금 이제 동해 가스전하고 이제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동해 가스전보다 좀 많은 이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그런 이익은 택도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 파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언론에 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실제 파봤을 때의 매장량도 이제 예를 들면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거는 뭐 언제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이 지진파나 이런 걸 쏴봤을 때
대략 148억 배럴이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공간이 확인된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가스와 석유가 얼마나 차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렇죠. 실제로 이걸 뽑아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경제성이 있는 어떤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그렇죠. 또 이걸 다 100% 빼내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고 네. 넘어야 될 단계가 많지만 이게 그러면 매장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김준일 평론가님이 제시하신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은 경제성이 아까 얘기한 뭐 삼성전자 시총이 다 5배다 이렇게 나올 수는 절대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액트지오라는 미국 회사가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회신을 준 게 지난해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말이었죠. 지난해 말에 회신을 줬는데 그러면은 석유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이 보고서 회신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일보는 그러면 액트지오사 그 다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1조 원. 이게 148억 배럴이 있다는 거를 알고서는 지금 이 올해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 결과를 알고서는 이 언론에 대해 언론 취재에 응하거나 뭐 했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액트지오사의 데이터를 본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요거를 추가 검증해가지고 뭐 최근 발표한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과정은 블랙박스에 있는 거죠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48억 배럴이 액트지오로부터 온 보고서에 정확히 돼 있는지도 사실은 지금은 의문인 거다 그러면. 그 액트지오사 자체도 물론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그 기업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은 네티즌들이 이미 다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일반 주택 한 건평이 미국에서 한 5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별점을 예. 2점을 매겨놨네. 별점이 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점 중에서 액트지오가 회사 규모가 너무 보기에는 적죠. 제가 가정집처럼 생겼어요. 미국에서 살았던 듀플렉스가 저거 딱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20평 정도 되니까요. 저게 한 3, 40평 정도 되는 진짜 일반 소규모의 주택이고요. 텍사스의 휴스턴의 교회 저런 집이라면 하여간 그렇게 근데 요거는 엄청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조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렇죠. 판단하기는 게 왜 그렇긴 그러냐면은 예. 일반적으로 예. 그 석유 회사들 있잖아요. 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렇게 액트지오 같은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왜 안 맞냐면은 예. 석유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다 저 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팀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몇 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인데 엄청나게 많은 직접 시추를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는 시뮬레이션을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사무 공간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보면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를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컨설팅 회사가 브로커리지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춤형으로 많이 하죠. 금융업계도 마찬가지고 이 석유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드릴링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원유 채굴하는 회사들은 전 세계에 한정돼 있습니다. 맞아요. 몇 개 안 돼. 엑손모빌, 뭐 브리티시 그 BP라고 하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가 지금 과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컨설팅 하는 조그마한 회사가 일단 148배럭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파보시오라고 하면 누구한테 이득이 돌아갈까도 저는 좀 의아하고요.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다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과학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보수 신문사가 원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원 자료 그대로를 그러니까 취재한 자료죠. 취재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액트지오사 데이터를 먼저 공개해야 우리가 평가가 가능하다. 한 국립대의 교수이고요. 전 대한지질학회 회장이십니다. 제가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한 게 아니고 어떤 보수신문사의 과학기술부가 취재를 한 원 자료예요. 원 자료인데 과학자의 양심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이번 발표는 매우 당황스럽다. 포항에는 시추를 할 만한 양의 자원이 없다는 게 지질학계 중론이다. 정부 발표한 대로 매장량을 추산하려면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다. 탄성파 탐사, 고생물 화석 분석 등을 통해야만 석유나 가스가 얼마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미국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2023년 2월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짧은 시간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계에서는 이게 짭대요. 지질학계에 오래 있었지만 저런 이름의 회사는 처음 들어본다. 가로치고 가로 닫고. 매장돼 있는 가스와 석유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도 의아하다. 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이라고 하는데 가스는 석유가 타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매장돼 있다면 비슷한 양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전 대한지질학회 회장이자 국립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이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공공기관이죠. 석유나 가스 매장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개된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개하면 우리가 그걸 다시 좀 검증할게. 근데 대통령은 국내 전문가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공개하면 돼요. 이 액트지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액트지오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저런 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시기를 보통은 석유회사에서 다 이런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팀이나 부서나 또는 전문가들의 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면은 한국석유공사에는 그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제 이 전문가 인터뷰나 또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한국석유공사도 기존에 있어요, 사실. 얘기하는 그게 팀이든 전문가든 그게 없겠습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네. 근데 굳이 왜 액트지오에다가 맡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꼭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도한 것에 종합을 해보면은 요 액트지오라고 하는 요 회사는 뭐 정부 사이드에서 나오는 설명 같은데 엑슨모빌에서 탐사 관련, 그러니까 이 해저 탐사 관련 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만든 어떤 업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임원이 그런 업체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나와가지고 그런 회사 차려요. 컨설팅 회사.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역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정부의 어느 단위에서 이 석유공사에서 분석한 석유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액트지오에다가 보내서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돼.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단위 누군가는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굳이 액트지오에다가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액트지오에 있는 엑슨모빌 출신의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개런티가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층일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완전히 무슨 우리 인터넷 용어로 듣보잡할 때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 층위가 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업계에서 가령 이 회사 이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소한 회사지만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 정말 전문가지 할 정도의 전문가여서 맡겼다라고 하면은 그거 얘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산업부의 어떤 관료하고 잘 알아서 잘 통해서 이 정권에 엑슨모빌하면 할 말 사실 많은데 이 정권에 어떤 사람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사실 엑슨모빌이 그 한독수 총리 집 렌트 해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쪽이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아니 등등등. 공교롭게 그러네. 그렇죠. 오래전이긴 했어요. 그게. 근데 그래서 뭐 하여튼 가까운 사이들이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 대기업에 있는 하여튼 초 글로벌 기업에 있는 어떤 기업 출신의 어떤 사람하고 한국의 어떤 고위 관료하고 같은 어떤 그 업계에 있으면은 뭐 이게 생길 거 아닙니까, 연결고리들이. 그런 사이여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정부의 맞춤형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관계여가지고 맡겼다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 가능성. 그렇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1, 2번 중에 어떤 거냐를 아마 기자면 묻고 싶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자가 물어야 될 게 시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21% 긍정 여론, 70% 부정 여론 나와서 취임 후에 역대 최저치였죠. 그렇죠.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어제가 월요일 맞죠? 어제 월요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허겁지겁 나와서 산업부 장관이 발표해도 될 만한 사안을 허겁지겁 나와서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 대통령이 그 시선, 자기한테 돌려줬던 모든 시선,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관여, 개입, 의혹, 이거를 우리 부자 돼요. 15년이나 20년 후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15년이나 20년 후에를 강조하지 않지, 언론에서는.
그냥 갑자기 그냥 석유가 펑펑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2,000조만 강조를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기사를 잘 읽으면 그런 대목은 있긴 합니다. 이게 네. 뭐 상업화가 빨리 돼봐야 2035년이나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은 최소한 10년은 걸려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제가 네. 정말 이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라는 중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 일정을 수행해야 되는 날인 거잖아요. 그걸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발표할 거리냐 이게 지금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경제성도 확실하지 않고 오늘 주요 신문들 사설을 보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빼고는 이걸 왜 대통령이 발표하냐 다 이 점을 지적을 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걸 급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정부적 판단이 있어서 그래 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도의 건이면은 장관이 나와서 발표할 거리도 아닙니다. 보도자료나 내고 아니면 언론에 특정 언론에 유력 언론에 흘려주기만 해도 돼요. 그럼 알아서 기사 멋있게 잘 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기사가 나오면은 이게 되니 안 되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정도 효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대통령이 나왔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보는 게 어제 이 속보를 보고 네. 저 옆에 있던 어떤 분하고 같이 봤는데 웃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기사가 나왔으면은 아 이런 일이 있어 그냥 이랬을 텐데 대통령이 이거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했나? 지금 뭐 이런 수까지 쓰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역효과여서 이거는 참 어떤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조금만 이제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거리를 아직은 둘 필요가 있다. 조작인지 아닌지 하여간 데이터는 못 봤으니까. 예,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부풀리기는 매우 유력해.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1조 원이 2,000조 원이 됐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가장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서부가 꽉 차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닐까. 가정이나 추정을 빼놓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겠죠. 네,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있었느냐에 대해서 정치적 효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급해가지고 한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빼박이고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언론사들 오늘 좀 논조를 보면은 일면에 되게 세게 썼어요. 국민일보는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2,000조 경제 효과 추산 이렇게 이만하게 박았었고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연말 탐사 시추 방금 퍼올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석유 막 퍼올릴 것 같아요. 연말 탐사 시추한다고? 조선일보도 다운표를 치긴 했지만은 140억 배럴 매장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중앙일보는 조금 해서 140억 배럴 가능성 이 정도로 나왔고 경향신문은 드라이하게 시추 승인 이렇게 이제 썼고 한겨레는 일면에서 빼버렸어. 기사가 지금 없다고 본 거야. 이게 어떤 언론가들의 스탠스에 따라 다른데 저는 한 이틀은 반짝 해먹겠다. 이틀 한 탄핵 얘기 안 나오겠다. 지금 다 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이 얘기하고 있잖아.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만 잠깐 얘기할게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일면에는 이게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막 쓰긴 했어요. 근데 언론의 본심이라는 게 또 사설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빼고는 논조가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겨레 경향 말할 거 없고 한국일보의 사설 제목이 동해 석유가스 탐사 섣부른 기대 부풀려선 곤란이에요. 그렇죠.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 동해의 막대한 석유가스 가능성도 채산성도 미지수인데 점점점 이러고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들도 사실 좋게 보지 않는다. 요거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발표한 게 저는 이게 뭐 그냥 깜짝 쇼다를 넘어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가 여러 단계고 실제로 파서 나오면 너무 좋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수당도 기대가 되고 우리도 알래스카 되는 거냐. 근데 실제로 나왔을 때도 그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여러 유전을 실제 석유가 나는 유전을 사들여도 경제성이 결국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파서 경제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정무적인 시점도 의심을 받지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시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뭐 해가지고 실제로 시추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추 한 번 하는데 뭐 1,000억인가 든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그 본인 브리핑 하신 거에 따르면.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했으니까 일단은 착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게 일단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대통령이 발표를 함으로 해서 사실 그냥 실무선에서 발표를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랑 다르게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들이 관련 주들 석유나 에너지 관련 주들이 29% 19%막 급등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악영향이 있는데 이걸 굳이 대통령이 그렇게 깜짝 발표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금 상황에서 월요일 날 급하게 그렇게 그렇죠. 사분 발표를 하고 질문도 받지 않고 들어가 버리는 일을 대통령이 한 게 그럼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 아니냐. 요거 하나만 재밌는 거. 네. 어제 석유 관련주들이 다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석유랑 것도 완전 상한가 찍었는데 여기는 석유랑 아무 관련이 없는 아스팔트 만들었는데. 야, 이름이 한국 석유예요? 석유야? 투자자들 조심하시기 지금 바랍니다. 다 흥분했어 지금. 나 같은 네. 사람, 모르는 사람들. 요 부분에서 오늘 신문에서 읽은 네. 미국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면은 네. 미국 얘기 또 좋은 얘기 아닙니까? 미국 얘기가. 아,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들어봅시다. 네. 미국 주로 하여튼 땅 파가지고 석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관심 많이 가지는데 미국이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시대한 관심 가지는데 네. 또 주식 시장 하면 또 미국 아닙니까 또. 그렇죠. 예.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나온다 싶으면은 막 네. 주가가 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철저히 분리를 한대요. 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140억 배럴이라는 요 얘기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기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거 아직 갈 길이 멉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지표로서 굉장히 분명하게 요거는 분리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 시추공을 뚫어봐가지고 실제로 확인이 그만큼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룬다. 오늘 이거 보니까 신문 보니까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대통령과 한국 언론만 굉장히 좀 허장성세하는 그런 분위기지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재차 강조하고 있고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실은 이분과 저는 사촌지가 아니에요. KDI에서 제가 이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국제통상을. 예. 근데 이분도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속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사 시추 비용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탐사 시추 비용도 아까 추산한 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몇 개를 탐사해야 실제로 확인될지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확인이 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실제로 어떻게 탐사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용도 우리가 확언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대통령보다는 하급 공무원들이죠. 대통령보다는 하급 공무원들은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장삼위사의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 언론도 장삼위사의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2월 23일에 중앙일보 보도 보면은 이제 확률이 10% 하나 뚫을 때 나올 확률 10%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로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이제 일부 언론부들을 보면 산업부 관계자가 20%라고 하면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 5개 파보면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굉장히 큰 오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하나가 다 독립변수예요. 그렇지. 주사위를 던질 때 내가 이번에 홀이 나왔는데 다음에 그러면은 홀이 나올 확률이 그럼 4분의 1로 줄어드느냐? 그렇습니다. 또 반반이에요. 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거 네. 그 공무원이 사기를 치는 거거나
수학을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시행인 경우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독립시행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기가 경상도만 해요. 지금 저기 바다에. 그러면은 10개를 꽂아도 경상도만 한데 10개 꽂으면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봐야 되지. 이거 하나 꽂아서 실패했으니까 야 40%로 올라갔어. 또 꽂으니까 60%로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이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도박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70% 확률이 나와도 0.7 곱하기 무한대로 하잖아요. 그럼 0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카지노에서 우리는 한 60%딸 확률이 있습니다. 계속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투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0.6 곱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 잃고 갑니다. 그렇죠. 그게 과학입니다. 그게 과학. 이게 20%면 0.2의 확률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매장량인지는 모르지만 나올 수도 있는데 0.1을 계속 한 100개 뚫어. 그래서 1000억 곱하기 100을 하면 10조네. 10조를 들어서 뚫었어. 근데 10조 정도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가 맞다면 11조 원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정확히 디테일을 아주 디테일에 아주 세부 사안에 들어가서 정확한 양이나 매장량이 나오는지를 몇 년 후에 따져봐야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미디어 스핀 전략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떤 교수가 쓴 미디어 스핀 전략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파이어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아실 거예요. 불이 나면 파이어 브레이킹이니까 큰 불이 나잖아요. 최상병 같은 큰 불이 나면 예. 불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불을 여러 군데로 쪼개서 방목을 세워서 그래서 불을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해서 사람들의 주의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예. 한정된 자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무조건 배우는 건데 사람들의 어텐션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해서 100시간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100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면 한 5개, 6개를 만들어 버려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곳을.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곳을 하나 만드는 거지. 야, 2,000조 나왔대. 라고 하면 주의가 분산이 되죠. 그러면 그만큼 최상병 특검이랄지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이나 이쪽으로 갈 주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불이 줄어들지. 큰 불이 났었는데 불이 줄어들어. 그럼 진화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미디어 스핀 전략이 있는데 이런 미디어 스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말씀. 제 말씀이 아니고요. 예, 대학 교수들의 말씀입니다. 예, 대학 교수들의 말씀이고 이런 미디어 스핀은 이동관 우리 방통위원장 했던 분이 자기가 미디어 스핀 닥터라고 해서 제가 미디어 스핀에 관해서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미디어 스핀 닥터들이 갖고 노는 여론을 갖고 내는 어떤 전략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는 꼴을 보아하면. 예. 근데 약간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는 진짜 우연일 것 같은데 왜 천공이 얘기하면 꼭 이게 나오는지. 왜 2천이야 또? 또 2천이야. 그러니까 예. 난 음모론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는데 왜 의대중원도 2,000명이었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경기도 2천으로 그냥 수도로 옮길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천공 스승이라는 그 채널에서 네. 천공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광물질들이 여기는 파면 다 나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라 저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서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믿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연하게도 대통령이 발표할 만한 사안을 알고 있었다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닌가. 이게 만약에 알고 얘기한 거라면 그렇죠. 소통한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협의한다든가 소통한다든가 하필 왜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밑에 파면 석유가스 나온다는 얘기 단어가 여러 개가 맞잖아요. 밑 석유가스가.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해서 뭘 했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 그게 아니라 뭔가를 협의하는 건 아닌가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매번 한두 번이 아니야. 왜 이러지? 아니 근데 다만 이럴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무한도전 보면은 네. 무한도전에 없는 게 없었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 찾아서 나오고 천공도 네. 너무 많은 세상의 현안에 대해서 이분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척척 박사시고 우연히 겹쳐가지고 계속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를 하면 안 된다. 예. 제가 언론의 김칫국에 대해서 뭐 천공 얘기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김칫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재밌는 조선일보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거 이제 왜 이렇게 무리한 걸 뭐 대통령이 발표했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오늘의 이제 칼럼 비슷한 걸 보면은 그게 아니라 고민을 훨씬 앞서가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물상이라는 코너에 실린 얘기인데 만물상. 네덜란드는 노르웨이보다 10년 앞서 북해에서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했지만 나라에 독이 됐다. 가스 수출로 재정이 풍족해지자 선심성 복지를 대폭 늘렸다.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급등했다. 결국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북해 석유 수출 대금으로 국부 펀드를 만들었다. 재정 적자를 메우는 용도로만 원금은 손 못 대고 수익금만 인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현재 펀드 규모 1조 6천억 달러, 국민 1인당 30만 달러, 약 4억 원꼴이다. 영일만 해서 실제 석유가 나와 이런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벌써 돈 벌면 어디에다 써야 된다까지 고민을 절대 선심성 복지는 안 되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네, 손해가 계속 돈을 벌자. 그렇죠. 돈을 벌면서 손해 나는 데만 메꾸는 데만 써야 된다. 절대 국민들 복지 안 된다. 석유 포퓰리즘 안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벌써 여기 고민까지 했다. 조선일보. 이거는 내가 언제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보니? 김민하 평론가 네. 얘기했으니까 나 이 네. 얘기할게. 옛날에 2000년대 중반쯤에 네. 제가 와이프하고 아내랑 그 대판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왜 개인사를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우리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거 돈을 어떻게 쓸까 얘기를 하다가 세계여행을 가자. 무슨 세계여행. 소리냐. 부동산이지. 부동산이지. 야, 주변에 네. 친척들한테 1억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걔들이 우리 준다고 알아. 이거 막 싸우다가 그렇지. 야, 막 진짜 소리까지 질렀어요. 1억 주는 거는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아니 왜냐하면은 1억 주잖아. 그러면 덜 줬다라고 해. 아, 그런가? 나중에는. 아,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말는 게 좋아. 근데 막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당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로또를 안 샀어요. 일단. 아직 로또를 사지를 않았는데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싸웠는데 딱 그 얘기 이제 만물상이 지금. 제가 그래도 조금 주제넘어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그냥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아니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참을 수가 없더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